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야근이 많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네요.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다음 달 처음으로 발행되는 절세 상품 중 하나인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도 캡처해뒀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개인들이 투자하기 좋게 만든 국채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국채나 채권과는 달리 장기저축성 상품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 채권의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개인 투자형 국채의 특장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채이기 때문에 무위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시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연복리로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단리로 적용할 때보다 수익률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만기 시 받게 될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해 줍니다. 분리과세 혜택은 매입액 기준 총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가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자를 만기 시에 일시에 준다는 점과 중도한 매시에도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도한 매시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복리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해서 환매해주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장점 중 장기 복리 효과가 수익률을 높이는 주요 요소라고 보이는데요. 이 복리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만기 보유를 해야 하고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단리와 복리의 수익률 차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현재 판매 예정되는 상품 기준으로는 20년 만기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개인 투자형 국채의 단점들 정리해보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중도한 매시에 복리가 적용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도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간에 이자가 나오지 않아 현금 흐름이 막히게 되고 채권 가격 변동을 통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발행 한도가 낮아 청약을 통해 배분하게 되어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6월에 처음 발행될 개인 투자형 국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면금리는 전월 동일 만기 국채의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10년물은 3.540%, 20년물은 3.425%였습니다. 여기에 10년물은 가산금리 0.15%, 20년물은 0.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10년물은 세전 44%, 20년물은 무려 108%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원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10년물은 1억 4,400만 원을 받게 되고 20년물은 2억 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활용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들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 금형이 있습니다. 표면금리 3.5%인 20년물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40세부터 20년간 매월 50만 원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2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3.5%의 표면금리를 20년간 복리로 적용하게 되면 거의 원금의 2배가 되기 때문인데요. 72의 법칙으로 계산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이자율로 71을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가 바로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인데 71을 3.5로 나눠보면 약 20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금리 수준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위 사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적립하고 쭉 거치해두는 방식입니다. 아래 사례는 자녀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금리 3.5%인 20년물을 매년 500만 원씩 4년간 매입한 경우 매년 1000만 원씩 4년간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과 같이 특정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 중이라면 유용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사례를 보면 3.5%의 20년 만기채를 1억 원 일시에 매입하면 20년 후에 2억 원의 원리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년간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잉여자본이 많을 때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장기 적립식은 중간에 국채 발행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앞서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상 수익률이 달성 안 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 일시에 매입한다면 금리 변동에 영향 없이 확정적으로 2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많지 않고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1억 원의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투자 방법 및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 투자형 국채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이며 최대 연간 1억 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니 그 전에 미리 계좌를 만드시고 준비해둬야겠습니다. 간단한 계좌 개설 방법입니다. 기존에 미래에셋증권을 사용하셨다면 M스탁 앱에서 바로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신 분은 앱스토어에서 M스탁을 검색해서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M스탁 앱에 들어가게 되면 계좌 개설하기라는 항목이 있고, 클릭하면 개인 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 만들기가 상단에 바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앱에서 시키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채권이라기보단 국가가 보장해주는 장기 복리적금이나 예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꽤나 괜찮은 절세 혜택이고요. 하지만 다른 절세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은 연금저축이나 IRP가 훨씬 좋습니다. 만약 목돈을 일시에 묶어두지 않고 정기적 금형식으로 운용하실 계획이라면 자금 여력에 따라 우선 연금저축이나 IRP를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납입한 뒤에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개인 투자형 국채에 적립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 운용의 장점 말씀드렸는데 ETF를 사고 파는 게 귀찮거나 번거롭다면 운용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국채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여력이 있고 소득이 크신 분들은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이 매력적이니 안전자산의 일환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곧 청약이 시작될 개인 투자형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10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을 꼼꼼히 다 보시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